우리가 매일 오르내리는 계단이 경이로운 효율성을 자랑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에스컬레이터가 출현한 마당에 계단을 오르내릴 까닭은 무엇일까? 힘들게 얻은 살코기 한 장과 못생긴 감자 몇 알이 1년 중 가장 훌륭한 식사였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설탕과 소금과 기름의 완벽한 조합을 제공하는 식당이 골목마다 들어선 판에 이 밋밋한 조합을 굳이 먹을 까닭은 또 무엇일까? 새로운 편안함이 등장하면서 예전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얘기했던 불편함의 꼴대가 한참 뒤로 밀려나게 되었다. 사람들의 컴포트 존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레버리는 말한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일이 무의식 중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끔찍할 정도로 두려워한다. 편안함이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채는 것을. 이런 상황에서 눈을 가리고 있던 뿌연 안개가 걷히고 편안함에 의한 잠식의 정체가 똑똑히 드러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안녕하세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편안함에 익숙해졌을까요? 배고픔도, 추위도, 몸의 피로도, 지루함도 견딜 필요가 없는 세상.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편해졌는데 왜 우리는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치고 의욕은 사라지고 삶에 대한 열정도 흐려지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삶을 최적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 분야 저널리스트이자 탐험가 행동변화 전문가인 마이클 리스트는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린 감각인 불편함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그는 편안함에 대한 연구를 위해 실제로 알래스카에 있는 순록 사냥 원정에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불편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인지 이 책에 자세히 서술합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은 바로 고통이 아니라 지나친 편안함이고, 우리가 편안함을 얻은 대가로 생각지도 못한 많은 것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편안함이 우리의 몸과 마음, 삶을 어떻게 잠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강해질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마이클 리스터의 저서 편안함의 습격을 통해 당신은 지금 정말 편안해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서서히 약해지고 있는 걸까요? 책 속으로 편안하게 들어가 볼게요. 인간은 편안함을 추구하도록 진화해왔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안전, 은신처, 온기, 잉여 음식물, 최소한의 노력을 추구한다. 그의 모든 역사를 관통해온 이 동력은 생존에 결정적이고 유익한 도움을 주었다. 불편함에는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정서적인 것도 있다. 배고픔, 추위, 통증, 피로, 스트레스, 그 밖의 온갖 괴로운 감각과 감정들은 불편함을 야기한다. 편안함을 향한 욕구는 인간으로 하여금 먹을 것을 찾게 만들고 집을 짓고 은신처를 만들게 한다. 또 포식자로부터 도망치게 하고 지나치게 위험한 결정을 피하게 한다. 나아가 생존을 유지하고 DNA를 퍼뜨리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일을 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우리가 편안함에 안주하려는 것은 그다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과거에는 편안함이라고 해봐야 보잘것없고 오래가지 못하는 것들이었다. 불편한 세상에서 자잘한 위안을 추구해온 끊임없는 노력은 인류를 살아남게 했다. 다만 문제는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본능적인 회로는 그대로라는 점이다. 게다가 이 회로는 너무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만 년 전 당시 가장 똑똑했던 유인원으로부터 우리의 조상인 호모 하빌리스가 진화했다. 두 발로 걷고 석기를 사용하면서 자연에서 우위를 점해 나갔지만 생김새는 현재의 우리와 비슷하지 않았다. 뇌의 크기도 절반 정도였다. 시간은 또다시 흘러 지금으로부터 약 180년 전
호모 에렉투스가 등장한다. 이 종은 생김새와 행동이 현생 인류와 좀 더 가까웠다. 키는 180cm쯤이었고 협동적인 수렵 채집 사회를 이루어 살았다. 아마 불을 사용했으며 추상적인 사고를 했을 것이다. 이러한 추측이 가능한 이유는 이들이 자연에서 얻은 물건에 도안을 새김으로써 예술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물론 시스티나 성당 벽화에 비한다면 많이 유치한 수준이었지만 어쨌든 진보는 진보였다. 이어서 약 70만 년 전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와 호모 네안데르탈 렌시스가 등장한다. 이들의 뇌는 놀랍게도 우리보다 약간 컸고 도구를 사용하고 불을 피우는 등 앞선 종들의 모든 기술을 물려받았다. 집을 짓고 옷을 만들었으며 이 기술들 덕에 사냥도 능숙하게 할 수 있었다. 최상위 포식자가 되어 돌촉이 달린 창을 이용해 붉은 사슴이나 코뿔소, 심지어 매머드까지 쓰러뜨렸다. 매머드는 약 8톤가량의 케니스 세미트럭이만큼 무게가 나가는 놈들이었다. 장엄한 사냥에는 팀워크가 필요했다. 남자든 여자든 매머드와 홀로 맞서는 것은 자살행위다. 하지만 팀이라면 해볼 수 있었다. 이때부터 우리 조상은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 단지 생존을 넘어 더 나은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제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를 보자. 인류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호모사피엔스는 20만 년에서 30만 년 동안 지구 위를 걸어 다녔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고도로 진화하는 데 성공했다. 초기의 호모사피엔스는 복잡한 도구, 언어, 도시, 화폐, 농업, 운송체계 등등을 개발했다. 이것은 기껏해야 5천년 정도밖에 안 되는 인류가 기록해온 모든 인간 역사 이전의 일이다. 자동차, 컴퓨터, TV, 냉난방기, 스마트폰, 초가공식품 등 오늘날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현대의 편안함과 편의장치의 역사는 채 100년이 되지 않는다. 100년은 호모사피엔스가 지구 위를 걸어 다닌 시간의 고작 0.03% 정도에 해당한다. 하빌리스, 에렉투스, 하이델베르겐시스, 네안데르탈 렌시스, 그리고 지금의 우리까지 이르는 모든 호모들을 뭉뚱그려서 250만 년의 역사로 계산한다면 수치는 0.004%로 떨어진다. 지속적인 편안함이란 인간 역사에서 지극히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다. 지난 250만 년 동안 우리 조상의 삶은 불편함과 긴밀하게 얽혀 있었고 자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너무 덥고 너무 춥고 너무 습하고 너무 건조하고 너무 바람이 세고 눈보라가 휘몰아쳤다. 이런 날씨에서 도망치는 유일한 방법은 박쥐와 들쥐가 우글거리는 냉랭하고 습기 찬 동굴로 숨어들거나 땅에 구덩이를 파고 잔가지나 짐승 가죽으로 천장을 덮은 원시적인 은신처로 피신하는 것뿐이었다. 그 밖에 생존에 충분한 은신처가 되는 조야한 구조물들은 몇 가지가 채 되지 않았다. 그에 비해 오늘날 지구인 대다수는 섭씨 22도 정도 되는 온화한 기후 속에 살고 있다. 날씨를 경험하는 시간은 대략 2분 정도에 불과하다. 가령 마트 입구에서 주차장에 세워둔 차까지 걸어 나가거나 전철역에서 빠져나와 사무실 빌딩 입구까지 걸어갈 때뿐이다. 하루 중 93% 이상의 시간을 냉난방 시스템이 있는 실내에서 지낸다. 극단적인 사막 기후에 위치한 미국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와 네바다주의 라스베이거스는 에어컨이 없었다면 아예 도시 자체가 생겨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옛 조상들은 늘 배가 고팠다. 현재에도 옛 조상과 비슷한 모습으로 수렵 채집하며 살고 있는 탄자니아의 하드자 부족은 인류학자만 나타났다 하면 배가 고프다며 푸념을 늘어놓는다. 소위 먹방 유튜브나 음식 방송을 보다가 문득 생각난 듯한 배고픔이 아니다. 이들이 경험하는 것은 깊고 지속적인 태생적 배고픔이다. 초기의 인류는 칼로리 높은 음식을 아무 때나 쉽게 구할 수 없었다. 그런 와중에
적당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땅을 깊이 파거나 나무 위에 높고 안전한 잠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 길을 걸어야 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크고 작은 동물들과 맞서기도 했다. 요즘도 하드자 부족민은 온몸을 쏘아대는 벌떼와 싸워가며 별미인 꿀을 채취한다. 네안데르탈렌시스의 유골 중 거의 80%가 짐승에 의해 상해를 입거나 즉사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의 우리는 어떤가? 앱을 통해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대형마트로 쳐들어가서 뭐든지 언제든지 살 수 있다. 앙증맞은 플라스틱 곰돌이 용기에 쓴 꿀에서부터 비닐랩으로 포장한 붉은 고기에 이르기까지 마음껏 사재 끼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몸에 어떤 비극적인 고통을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꿈에도 하지 않는다. 조상은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지 않을 때나 마스토돈들에게 두들겨 맞지 않는 동안에는 몇 시간이고 한가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보면 따분해졌을 것이고 심심풀이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찾아낸 방법은 마음이 자유롭게 방랑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었다. 또는 창의력과 협동이 필요한 놀이를 만들어냈다. 아내와 교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같이 캠핑을 갔는데 아름답고 무뚝뚝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3시간 만에 이야기거리가 떨어진 뒤로는 한나절을 그냥 멍하니 보냈네요. 1920년대 라디오가 대중에게 방송되자 처음으로 온종일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다. 권태의 탈출구가 생긴 것이다. 1950년대에는 위대한 텔레비전이 등장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2007년 6월 29일 아이폰이 탄생하자 따분함은 영원하고 완전한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다. 동시에 우리의 상상력과 사회적 유대 또한 따분함과 운명을 함께했다. 조상들은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를 제외하면 매우 열심히 일했다. 하드자 부족은 미국인보다 평균 14배 더 많이 움직인다. 이들은 하루에 약 2시간 20분 동안 빠르고 격렬하게 운동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운동이 아니라 생활이다. 초기 인간은 물과 식량을 구하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걷거나 뛰었다. 인체가 지금처럼 오목한 발바닥, 긴 다리 힘줄, 땀샘 등등을 갖추게 된 것은 먹잇감을 따라잡기 위해 진화한 결과다. 인간들은 동물들이 열사병으로 쓰러질 때까지 거리를 불문하고 추적하며 따라다녔다. 그런 다음 죽이고 고기를 자르고 같은 길을 되짚어서 오두막까지 운반해왔다. 때로 사냥감이 너무 무거워서 끌고 오기 어려울 때는 아예 거처를 먹을거리가 널브러져 있는 곳으로 옮겼다. 그렇게 본다면 옛날 사람들도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다. 아니 지금보다 더 많았다. 식량을 찾지 못하면 오직 죽음뿐이니까 말이다. 게다가 만약 사자가 먹을 것을 구해야겠다고 결심하면 사자와 대면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혹은 도망치다가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물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게 됐을 때도 죽었고 사나운 날씨가 닥쳐와도 죽었다. 감염되어도 죽었다. 발을 잘못 디뎌 다리가 부러져도 죽었다. 그 밖에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죽었다. 현대인도 물론 스트레스를 받는다. 미국 심리학협회에 따르면 요즘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하지만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을 괴롭혀온 것과 같은 모진 스트레스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 극심한 허기를 느끼거나 먹잇감을 쫓아가다 탈진하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이상한 세균이나 극심한 기온 변화에 노출되는 것 같은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는 않는다. 다한 끼니는 어디서 구해와야 하나 걱정한다든지 이빨을 드러낸 포식자를 두려워한다든지 상처가 덧나서 일주일 만에 죽을지도 모르겠다며 두려워한다든지 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지도 않는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은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생존과 직결된 스트레스를 겪게 하면서 인간이 여전히 자연 앞에서 무력함을 깨닫게 했다. 대부분의 현대 미국인에게 흔히 스트레스란 이놈의 교통체증 때문에 요가 수업에 늦겠어
하는 류의 것이다. 아니면 옆집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나 스트레스이거나 아니면 우리 애가 아이비리그 대학에 못 들어가면 우리 집은 끝장이야 등등 모두 제1 세계적인 스트레스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학자들이 너도 나도 세계의 전반적인 발전상에 대해 글을 써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더 긴 수명과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있으며 더 많은 돈을 벌고 이전의 모든 시대와 비교했을 때 살해당하거나 굶주림에 처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말한다. 미국에서 가장 가난하다는 사람도 이전의 모든 시대에 비하면 더 부자랍니다. 보세요. 이 수치와 데이터와 그래프가 실제로 세계가 더 나아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확실히 세상은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 우리 선조는 날마다 수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날 현대 문명이 직면한 가장 절박한 문제들을 겪지 않아도 되었다. 즉 수많은 이들의 삶을 더 건강하지 못하게, 더 불행하게, 더 왜소하게 만들고 있는 문제들 말이다. 현대의학 덕분에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오래 살고 있지만 정작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적지 않은 시간을 약물과 기계에 의존한 채 살아간다. 생존기간은 길어졌으나 건강한 삶은 짧아졌다. 미국인의 32%가 과체중이고 38%가 비만이며 그중 8%는 초고도 비만이다. 다 합치면 무려 70%의 미국인들이 너무 무겁다. 전체 미국인의 3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이 당뇨이거나 당뇨 전 단계다. 4천만이 넘는 미국인이 본인의 무게 때문에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동장애를 가지고 있다. 미국인의 4분의 1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한다. 이런 의학적인 문제는 20세기 전까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다. 우울증, 불안, 중독, 자살 등 절망이 낳은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 최근 20년 사이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3배 이상 증가했고 평범한 미국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확률은 역대 최대치다. 연구에 따르면 인류 전 역사를 통틀어 자살 현상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오늘날 내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덧붙이면 고등학교 동기 400명 중에서 졸업 이후 지금까지 해마다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3명에 이르는 친구들이 약물 과다 복용이나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런 절망의 질병들은 미국인의 기대 수명을 감소시켰다. 기대 수명이 줄어든 것은 제1차 세계대전과 스페인 독감이 겹쳐 죽음의 교향곡을 연출했던 1915년에서 1918년 사이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 그렇다. 이제 우리는 먹을 것을 사냥하거나 날마다 고된 이동을 하거나 혹독한 배고픔에 시달리거나 거친 자연에 맞서는 따위의 불편함을 맞닥뜨릴 필요가 없다. 하지만 대신 편안함에 따르는 부작용을 맞이하게 되었다. 장기간에 걸친 육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들 말이다. 육체적 고난은 거의 사라졌다. 사람은 먹을 것을 위해 고되게 몸을 놀리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고통에 무감각해질 수 있는 수단이 도처에 널려 있다. 맛있는 음식, 담배, 알코올, 약, 스마트폰, TV. 반면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던 것들은 모두 우리에게서 멀어졌다. 유대, 자연 속에 머무르기, 노력, 인내. 우리는 사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단 6%만이 세상이 나아지고 있다고 믿는다. 실제로 일부 인류학자는 인류 탄생 이후 기원전 1만 3천년에 이르는 기간에 살았던 모든 인간이 지금의 인간보다 더 행복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욕구가 단순한 만큼 충족하기 쉬웠고 따라서 현재에 더 충실할 수 있었다. 물론 편안함과 편리함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지표인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를 늘 진보시키지만은 않았다. 점점 과도하게 편안하고 풍족함이 넘치는 환경에만 머물렀던 우리의 지난 날은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이제 인류는 심오하고 깊이 있는 경험을 할 기회가 극히 제한되었다.
마땅히 겪어야 할 경험들은 더 이상 우리의 삶과 아무 관련이 없어졌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인간을 변화시켰고 그 방향이 늘 최선은 아니었다. 잘 들으셨나요? 우리는 늘 더 편안한 삶을 원했습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세상은 점점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편안함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나약해지고 무뎌지고 방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자 역시 불편함을 무릅쓰고 차가운 북극 속에서 순록 사냥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불편함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긍정적인 동기요인을 이끌어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너무 편안해서 멈춰있는 것은 아니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불편함이 여러분을 다시 성장하게 만들고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진짜 성장은 편안함 밖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